회장님, 시장은 지금 HVM의 뉴스페이스 성장 스토리라는 거대한 열풍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성장성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13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라는 시한폭탄에 대해 보고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분석 자료입니다. 혹시 HVM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전에 올려드린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성장성은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재무적 함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파헤칠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전환사채라는 복병 때문에 뒤통수를 맞고 손실 보실 일은 완벽하게 차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그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은 HBM의 뉴스페이스 성장 스토리에 열광하고 있지만 과연 그 화려함의 발밑에 도사리고 있는 1320억 원이라는 전환사채 시한폭탄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보고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이스X 파트너십 계약건입니다. 과연 이 계약은 HBM을 글로벌 궤도에 단단히 고정시킬 강력한 앵커, 즉 닻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발목을 잡아 끌어내릴 무거운 쇠사슬이 될 수도 있을까요? 1조 5,400억 원. 회장님, 이 숫자를 봐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HVM의 파트너사인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 LTA의 총 규모입니다. 시장이 HVM에 열광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상 이 숫자 하나에서 출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서 한 장이 아닙니다. 향후 10년의 성장을 약속하는 아주 강력한 보증수표와도 같은 숫자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장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담보받았다는 것, 우리는 그 무게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 거대한 숫자가 구체적으로 HBM의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그 청사진입니다. 다른 사업부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우주항공 부문 2026 목표치 옆에 별표와 함께 찍혀 있는 772억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수천억을 쏟아부은 서산 2공장, 그 공장의 가동률이 최소한 저 숫자만큼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단발성 수주에 목을 매면서 고객사의 기침 한 번에 공장 전체가 멈출까 걱정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아주 강력하고 구조적인 변화의 시그널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약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자격의 증명이죠. HVM은 이 계약을 통해 미국의 카펜터, ATI와 같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글로벌 거인들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티어1 비행용 원자재 공급사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건 그냥 벤더 등록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HVM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일종의 왕관과 같습니다. 우주발사체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정말 손에 꼽는 기업 중 하나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고요. 이건 후발주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진입장벽을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HBM의 빛나는 성장 스토리 뒤에 가려진 아킬레스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 85억 흑자를 내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불과 1년 전인 2024년에는 저 파란색 막대가 바닥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무려 68억 원의 처참한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실적의 널뛰기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서산 2공장 증설에 따른 막대한 고정비 부담 때문입니다. 주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감가상각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매달 수십억씩 꼬박꼬박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이것이 그대로 적자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HVM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거대한 신규 공장은 반대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핵심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일정이 기술적인 문제나 규제 때문에 단 한 분기라도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HVM의 수주에는 즉시 공백이 발생하고 가동률은 급락하면서 2024년에 악몽이었던 영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다시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즉, HVM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고객사의 발사 스케줄에 종속되어 버린 셈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제3공장 증설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단순한 생산 능력 확장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HBM의 이익률을 구조적으로 바꿔놓을 마진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 두 사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왼쪽은 HBM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즉, 고난도 기술로 녹여낸 금속 덩어리 인곳을 파는 것이죠. 하지만 오른쪽은 앞으로 3공장을 통해 하게 될 사업, 즉 그 덩어리를 직접 깎고 다듬어서 최종 부품의 형태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 계열화의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원재료만 팔았다면 이제는 완성품을 팔겠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인 것입니다. 이 전략적 전환이 재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도넛 차트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HVM은 금속 덩어리를 만든 뒤에 단조나 아변 같은 후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전체 밸류체인 마진의 약 15%에서 20%를 가공비로 지불해 왔습니다. 3공장은 바로 이 외부로 새어나가던 마진을 고스란히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만 한다면 HVM의 영업이익률은 현재의 12.8% 수준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0% 이상으로 구조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한 단계 진화하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원대한 계획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그 자금의 조달처와 사용 계획을 보여주는데요. 총 92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고 그중 500억 원은 3공장 시설 투자에 나머지 420억 원은 원자재 매입 같은 운영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즉 회사의 미래를 건 베팅의 실탄이 바로 이 920억 원의 빚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3공장 스토리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마진 확대 전략은 전적으로 막대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재무적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죠. 만약 2027년까지 계획된 공장 증설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차질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 개선 효과는 늦어지는데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보장을 위해 현재의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짊어진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브리핑의 핵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석입니다.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우주항공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HVM의 또 다른 강력한 성장축이 있습니다. 바로 IT 소재 사업이라는 숨겨진 챔피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BVM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 구도입니다. 우주항공 소재가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화려한 공격수라면 IT 소재는 변동성이 큰 우주산업의 리스크를 상쇄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수비수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사업의 균형이야말로 HVM의 진정한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그 숨겨진 챔피언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용 탄탈롬 스퍼터링 타겟입니다. 이미 국내 주요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이 제품은 놀랍게도 같은 무게의 철보다 가격이 무려 50배나 비싼 초고부가 가치 소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디스플레이용 FMM 인바입니다. 이건 현재 일본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 같은 시장인데요. 만약 HSVME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이건 우주항공 사업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캐시카우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포트폴리오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숨겨진 챔피언 사업들은 HBM의 기업 가치에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오로지 변덕스러운 로켓 발사 일정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회장님께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BM은 단순한 우주 테마주가 아니라 첨단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포트폴리오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브리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전환사채라는 시한폭탄을 본격적으로 해체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잠재적 매도 물량의 주가에 미치는 압박, 즉 오버행 리스크라는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버행이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경매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쏟아져 나올 엄청난 양의 매물이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잠재적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억눌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오버행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이제 HVM의 오버행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총액은 무려 1,32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오른쪽의 전환가액입니다. 특히 1회차 400억 원의 전환가액은 32,278원.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만 하면 막대한 차익을 즉시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매도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1,320억 원의 채권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주주들이 감당해야 할 지분 희석 규모는 약 25%에 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25% 늘어난다는 것은 곧 제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이론적으로 25%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회장님의 지분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폭탄에 이미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당장 2026년 7월 1회차 CB에 대한 첫 번째 풋옵션, 즉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27년 4월부터는 920억 원이라는 거대한 2회차 물량의 전환 청구가 시작되죠. 이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주가가 높게 유지되면 주식 전환 물량 폭탄이 터질 것이고, 만약 주가가 부진하면 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해서 회사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긍정론과 부정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측이 HBM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성장 엔진, 즉 강세론의 근거들입니다. 스페이스X의 파트너로서 확보한 티어 1 공급사 지위, 10년간의 장기 계약이 보장하는 실적 가시성, 3공장을 통한 구조적인 마진 확대 가능성, 그리고 IT 소재 사업이라는 든든한 안전판까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성장 스토리죠. 하지만 우측의 약세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3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오버행 리스크, 신규 공장의 높은 고정비 부담, 특정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그리고 풋업 시기 촉발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까지. 마치 창과 방패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이 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320억 원이라는 시한폭탄의 구조적 리스크라는 이 방패를 더 무겁게 보시겠습니까?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변수는 바로 3공장의 실제 이익률입니다. 만약 2026년 2분기까지 3공장의 영업이익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18%를 돌파한다면 강세론의 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징설 차질 등으로 이익률이 15%를 밑돈다면 부채 부담이라는 약세론의 방패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을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